주제가 그림책 육아의 3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발달에 담긴 그림책을 봤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3단계를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를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1단계는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먼저 좀 계획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림책 육아를 계획하는 건데, 첫 번째는 연령별 그림책 이해하기인데, 요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림책 육아 환경을 만드는 건데, 자, 대표님 환경을 만들려면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책을 처음 접할 때 네. 이제 머리 아프고 지겹고 뭐 이런 이미지로 절대 접하지 말고 네. 장난감으로 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환경도 마치 공부방처럼 너무 네. 이렇게 정돈되고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네. 책이 마치 장난감인 것처럼 네네네. 좀 정돈되지 않고 어수선하더라도 음.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환경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학습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거실을 막 서재처럼 꾸미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장난감처럼 좀 쉽게 재밌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환경은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책 보는 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내 부모님은 책을 안 보면서 내 아이는 책 아. 보길 바란다. 굉장히 조금 어폐가 예, 있기 제가 그래서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쉽지는 않은데 TV를 좀 치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TV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시는데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나 음. 뭐 컴퓨터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게 먼저 결단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거기랑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소소하게 더 환경을 좀 준비해보고자 한다면 뭐 아이를 위한 뭐 작은 책상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늘 책을 읽어줬기 때문에 침대 머리맡에 좀 바구니를 뒀었어요. 책 바구니를. 네. 그래서 책을 좀 꽂아놓고 책을 주기적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그걸 읽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각자의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아이를 먼저 관찰하기. 사실 이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책, 수많은 교구를 보기보다 내 아이가 지금 뭘 좋아하고 있고 내 아이의 관심사가 까보고 내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활동이 뭘까를 좀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3단계로 말씀드리는데 부모의 먼저 좀 철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책하면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스펙 쌓기 공부, 입시 위주 공부하다 보면 네. 거의 책이라는 거는 참고서 문제집이거든요. 맞아, 학습. 예, 그거 끝나면 다 불태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책이 뭐 좋다 이런 느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책은 굉장히 학습적인 거, 아주 신성하고 고귀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책은 무조건 좀 놀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뭐 학습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와 나 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각자에 맞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를 관찰하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책을 고르려고 하다 보면 책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쵸.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예, 뭐 이 전집을 언제까지 꼭 읽혀야겠다. 그쵸. 막 이런 계획들. 근데 아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급함은 금물이에요. 비교 땡 X. 네네네. 네, 특히 옆집 아이, 뭐 뒷집 아이, 어떤 아이는 뭐 한글을 읽는다는데 어떤 아이는 뭘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저도 공감하는데 엄마들끼리는 서로 친하다 보니까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아이는 책을 읽어줄 때 굉장히 어떤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그러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책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엉뚱한 것만 지적하는 아이들도 네. 있거든. 그럼 얘가 집중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이 아이의 그런 캐릭터라는 것을 좀 네.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하나 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육아일기를 썼었거든요. 어떤 아이의 모습을 지적하는 육아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구석구석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뭘까? 좀 이런 식의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책도 출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록해 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도 했고 우선순위 정했다면 실천을 해야 이제 되는데 실천. 예.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 아이하고
눈 맞추며 읽기인데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책을 볼 때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눈을 맞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아이는 책의 구석구석을 보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한 아이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입장에 맞게 뭐 텍스트만 쭉 읽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측면이 뭔가 보고 있는 관점이 뭐고 보고 있는 장면이 뭔가를 잘 좀 알아차리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공감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른의 관점에서 자꾸만 네. 읽어주면 기승전결에 맞춰서 맞아요. 아이들에게 딱 줄거리를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처럼 되는데 네. 아이들은 어떤 때 보면은 갑자기 넘겨버리는 때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왜 넘기지 말고 이걸 봐야지, 이거 이해해야지 다음을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뭐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지 네. 넘어가고 싶을 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다 못 읽었는데 왜 넘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때로는 좀 동화구연가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과장하고 네. 좀 연극 배우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중요하죠. 네. 물론 좀 쉬운 부분은 사실 좀 아니기는 한데 캐릭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자하면 위험이 있고.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는 좀 어때요? 겁쟁이 사자잖아요. 네, 굉장히 겁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예, 좀 이 부분이 비벼보도록 아빠들이 할게요. 힘들어해요. 예. 맞아요. 꾸준한 실천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워요. 가장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영역이 7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매일매일 읽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초등학교 6년 동안도 이제 매일 같은 책을 읽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그렇게 쉬웠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실천을 하려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나의 환경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워킹맘인데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 밥도 먹여야 되고 하다 보면 책을 읽어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물론 이제 지쳐있죠. 공감이 되는데 그때도 우선순위를 엄마가 정하셔서 나는 그럼 우리 아이하고 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거를 먼저로 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사실은 환경을 좀 조정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뭐 아이가 9시에 잠이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8시 반 정도부터는 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좀 잠자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난 좀 살림이 우선순위야 라고 한다면 그 엄마는 8시 반이 되어도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꾸준하게 실천을 하려면 나의 환경을 좀 잘 이렇게 조정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제 경험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실천하는 거 되게 좋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네. 괴로워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러우세요?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음. 읽어주려면 목도 너무 아프고 네. 또 계속 읽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된다고 거절을 못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고생 끝에 낙이 온 데가 반드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어주니까 나중에는 아침에 저를 막 깨울 때 어떻게 깨냐면 빨리 책을 읽어달라고 막 깨우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렇게 되다가 뭐 얘가 어떻게 될까 막 생각될 정도로 빨리 일어나서 좀 책 좀 읽으라고 막 울어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둘째가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아침에 이 아이가 둘째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감동적이다. 그 모습을 봤을 네.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이 되면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도 네. 받았어요. 네. 뭐 우리가 긴 시간이 아니라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한 권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좀 작은 단계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창한 계획 세우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ddy. Hey, Daddy. What's that there?